통화 중이십니다. 위험을 안기는 않아야 돼. 위험 없이는 좀 힘들고. 그렇지. 위험을 안아야 된다는데요? 부관장 가시고 무슨 통화죠? 가서 일해. 회사에서 일해. 그래, 알겠어. 수고했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3, 2, 1. 와, 씨, 언제부터 오겠던 거예요? 자, 일단 마이크를 먼저 차시고.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유 작가님 덕분에 컨텐츠 걱정을 안 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니까. 자, 이게 갑자기가 아니고 제가 저 방에 잠깐 있었는데 네. 몇 가지 키워드가 들렸습니다. 네. 위험을 안아야 된다, 뭐 위험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뭔가 뭐 중요한 뜻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세요. 빨리. 뭘 얘기해. 남의 통화 내용을 왜 엿듣고. 아까 다 찍은 거 아니죠, 이거? 개인적인 거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일단 앉아보시죠. 아, 네네. 자,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네, 그거 얘기해야 돼. 해야죠. 아, 유 작가님 무서워. 아니,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돈에 대한 고민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줬대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눈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센터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이렇게 전수를 해주셨군요. 뭐 전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되게 고수 같은 느낌을 받아서 기분은 좋으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조금 경험했던 거, 먼저 좀 생각했던 것도 공유한 정도 수준인 거죠. 자수성가하셨잖아요. 맞죠? 아, 일단 기분은 좋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아, 맞죠. 네. 자수성가 하셨죠. 아, 기분은 좋아요. 그럼 그래서 거기에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고 이제 치고. 그거를 이제 그 후배분에게 전수해 주신 것 같으니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왜 기분이 좋지? 왜 기분이 좋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려볼게요. 네. 연봉 3억이면 어때요? 연봉 3억 훌륭하죠. 좋죠. 우리 부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봉 3억이면은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조건이 있대. 연봉 3억이 그냥 되진 않을 테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5년간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연봉 3억이 된대. 그럼 5년 동안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3억인데? 연봉 그치. 3억이면 이거 작은 게 아니죠. 그쵸, 그쵸. 누군가는 평생 동안도 그 연봉 3억을 바라볼 수도 없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준이지 연봉 3억이라는 게.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연봉 3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다면 이건 좀 불안해서. 그렇지. 좀 배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유 작가님은 고민하시는 그 일을, 꺼려하시는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려고 뚜벅뚜벅 그쪽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위험을 떠안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고로 부자가 되려면 위험을 안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눴던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할 때 그런 얘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쵸, 그쵸. 위험을 감수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클 것이다. 맞죠, 맞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가의 기질이 있거나 네. 이제 그런 쪽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지. 네. 이제 일반인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고난 기질.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성향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걸 기질로 못하니 그럼 그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과 부자의 가능성이 닫혀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미 태어난 거 아니냐?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타고난 기질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안 된다? 그러면 기질을 바꿔야죠. 기질을 바꿔요. 기질 때문에 부자가 안 된다며.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질을 바꿔야지. 부자가 되려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언가 우리가 바꾸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다? 기질이다. 유 작가님 입으로 지금 얘기하셨잖아. 네. 기질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기질을 바꾸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인 거거든요. 자, 1번.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2번. 기질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본다.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나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돈 된다는 아이템들 막 쫓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기엔 싫잖아요. 이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바꿔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기질을 바꿔서 부자가 된 사례가 있나? 그런 케이스가 있나?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네. 나도 그걸 좀 배우고 따라해서 차용해가지고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기질을 바꿔서 성공한 사람들.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 네. 서점입니다. 서점이요? 서점에 가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해내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하게 담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서점이다. 예를 들면은 자청님의 역행자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은 기질을 바꿔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결국 기질을 바꾸려면 심리적인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리적인 변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보다 보면 심리학 책을 또 추천을 해줘요. 감사하게도. 나는 그냥 그분의 사례, 그분의 케이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다음에 볼 책들도 소개를 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걸 네 글자로 우리는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뭔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네요. 서점 가면은 책을 살 수 있고 그 네. 책을 보고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되는 거예요. 일단 거창한 걸 생각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는 거였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니까 그냥 책 사서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해요. 꼭 제 얘기를 하시는 해도 것처럼, 약간 그때뿐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 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힘든다면은 한 번 본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꾸준히 보는 게 보통 일이던가요?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건 꾸준히 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또 어렵냐면은 책을 꾸준히 시간을 내서 보려면 원래 내 삶에서 내가 하던 게 있잖아. 그렇죠. 늘 뭐 드라마를 보든 운동을 하든 친구들과 모임을 갖든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책을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 또한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책만 보자 라는 워딩만 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 간단한 워딩 뒤에는 내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을 한두 번은 볼 수 있으나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끈 올라서 막 책 보고 공부하고 블로그도 쓰고 하시다가 다시 본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마치 스프링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효과, 본인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한 권을 끝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첫 장, 뭐 두세 장 앞에 보는 거는 쉬웠는데 네. 중반 넘어가다 보면 네. 제 스스로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진짜 한 2권, 3권 봤어. 네. 근데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없어. 나는 책을 보라 그래서 봤는데 내 인생은 그닥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2-3권이 아니고 200-300권이고 2000권, 3000권이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2000권, 3000권 읽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냐? 보장이 없거든.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근데 보장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을 떠안게 되는 리스크를 안고 책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리스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아닌지 약간 차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 작가님께서도 책을 꾸준히 오랫동안 보기 힘드셨다라고 했고 중간에 포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유 작가님이 못났거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동기가 약했을 뿐이에요. 동기가. 동기. 인간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존재거든요. 네. 동기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고요. 동기가 약한 사람은 잘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유 작가님 걸어가시는데 한 3m 정도 되는 구덩이에 5만 원권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길 가다가 그 들어가서 주우실래요? 안 주우실래요? 5만 원 3m 구덩이라. 네. 제가 또 그 아래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뭔가 해야 되고. 그치. 그게 5만 원 가치가 고민되죠. 아리까리하네요. 그거는. 아리까리하지. 네. 고민하고 말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 구덩이 5만 원짜리가 아니고 유 작가님 따님이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가야죠. 이거는 뭐 재고 자시고 없죠. 그쵸? 가야죠. 들어가야죠. 이게 재밌는 거라고. 유 작가님은 같은 사람이야. 상황은 똑같아. 3m 구덩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팩트는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가 달랐냐? 동기가 달랐던 거지. 5만 원짜리가 주는 동기와 따님이 주는 동기가 완벽하게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돼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만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그걸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든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눈물 젖은 빵을 안 드신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강력한 동기보다는 그냥 바람 정도가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하던 걸 하게 할, 리스크를 떠안을 동기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동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걸 글로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글을 몇 날 며칠을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동기가 생겨서 책을 읽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또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이 기질을 이겨내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후배분께 했던 조언을 이제 정리하자면 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그걸 상상하고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계속 봐라.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책을 계속 봐라 이거죠. 그쵸. 거기 한 가지 더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자면 책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마음속으로 느낀 것, 알게 된 지식들 이런 걸 블로그가 됐건 독서 노트가 됐건 글로써 정리하자. 글로 정리하지 못하는 생각은 잡념이고요. 글로 정리하지 못하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글을 정리하다 보면 사고력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사고력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게 해주게 돼요. 같은 재료여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실력이 다른 거죠. 사고력이라는 요리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세상이라는 같은 재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변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은 네, 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네, 지금까지 이제 성공하시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조금? 근데 뭔가 이게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정말. 또 내공까지 또 그런 얘기를 하셔. 아, 내공. 아, 또 되게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데 근데 진짜 기분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까부터 뭐 자수성가, 내공, 노하우 하니까 내가 뭔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기분 좋은데 아, 내가 오늘 밥 한번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사주시려고. 아, 오늘 또 이게 제 개똥차려고도 충분히 경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기분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비싼 거 사드려야죠. 초밥 어떠십니까? 아유, 초밥. 초밥 좋죠. 예. 네. 그거 아시죠? 그 경청은 상대방을 향한 은근한 찬사이다. 나는 오늘 유 작가님한테 찬사를 받은 느낌. 아우, 되게 내공 있다고 칭찬해 드렸으니까 계속. 아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초밥 드시러 한번 가 보시죠. 네, 가시죠. 아, 오늘 이 정도면은 또 원하는 대로 그림 나온 거 맞아요? 네, 맞고요. 아, 제가 또 항상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무슨 옛날에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래도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아, 마이크는 주시고. 센터장님이 또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싸운 거 아니야? 아, 역시 이 말만 그런 게 아니셨군요. 야, 진짜 독서하고 계신 겁니까? 마음이 안 돼. 역시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정말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 오셨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세요 빨리. 아, 예, 가겠습니다. 맞아, 재밌게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간다고. 갈게요, 진짜 갈게요.